자, 2024년 3월 25일 월요일입니다. 히든풋볼 월요부 스타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한입니다. 네, 자 오늘은 월요일마다는 아니죠. 매월 말주에 오프라인 멤버십 멤버들이 와갖고 함께하는 시간인데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뭐죠? 멤버십 그 오프라인 모임 역사상 처음으로 두 번째 오는 분이 두 번 당첨이 됐어요. 어떤 분이시죠? 저기 뒤에 그러네. 네. 근데 두 번 와도 되는 거예요? 그 룰상 두 번 오면 안 된다는 없어요. 아, 그렇구나. 두 번 당첨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혹시 또 오시기 좀 그러면 다른 분한테 양도를 하겠다 그랬는데 가도 돼요? 그래서 오셔야 돼요. 네네. 오셔도 돼요. 근데 저분이 미국 경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네. 어. 그러니까. 미국 경찰? 미국에서 경찰하다가 아, 진짜요? 형 잡아가. 드랍도건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뉴욕이었죠, 뉴욕. NYPD? LA. LA구나. LA나 뉴욕이나. LA도 달라. LA랑 뉴욕은 너무 반대 아니야? 내가 미국은 잘 모르지만 그 정도는 알거든? 완전 반대 아니야? 같이 영어 쓰니까. 아하. 서울이나 부산이나. 네. 그럼 약간 필리핀이나 미국이나? 그건 다르죠. 그건 좀 달라요? 네. 그 같은 이제 그 테두리 안에는 있어요. 아하, 못해 선 안에는 있어야 되는군요. 네. 아까 LA 발음 잠깐 들었는데 LA. LA라 그러네. 그래. 우리는 LA라 그러는데. LA가 미국. LA.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멤버십에 가입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저희가 본격적인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 오프닝 토크를 항상 하는데 오프닝 토크가 보통 한 40분 되더라고요. 오프닝 토크가 어쩌면 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내일입니다. 태국이랑 이제 2차 예선 2차전 두 번째 경기를 하는데 총 경기로 봤을 때는 이제 네 번째 경기잖아요. 저는 이제 지난 경기 비기고 난 다음에 기만이 생각났습니다. 왜요? 왜냐면 그때 이제 아예 이기겠죠라고 했을 때 사실 환영이 항상 떨떠름한 표정이었거든요. 왜냐면 아시안컵이 제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김원은 되게 일찌감치부터 했고 태국이랑 경기했을 때 우리가 그래도 상암에선 이기겠지라고 했을 때 다른 데서 얘기했을 때는 글쎄 모르겠다. 진짜 그랬죠? 네, 자주 그랬거든요. 근데 방송에서는 난 모르겠다. 뭐 괜히 초치기 싫으니까. 그죠. 이기겠죠. 그 정도 네. 했는데 실제로는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그리고 이제 무승부가 떴고. 네. 자, 그럼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방콕으로 갑니다. 네. 혹시 홈에서 비겼다면 원정이랑 무 혹은 패입니까? 이기겠죠.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그때 형이 사실 상암도 형 잘 모르겠다고 그랬거든. 이길이란 보장이 없다. 일단 상암은 잔디가 진짜 안 좋더라고. 생각보다 정말 많이 안 좋다. 잔디 핑계가 아니라 예. 매번 얘기했지만 잔디는 우리 같이 주도하는 축구하는 팀이 잔디가 안 좋으면 불리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는 주원 형도 예전에 자주 했었던 얘기인데 그 잔디 얘기가 나오고 이번에 백승호 선수가 잔디 얘기를 좀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인터뷰에서. 근데 그때 이제 대부분의 그 댓글을 보면 야, 그러면 뭐 태국은 좋은 잔디 썼니? 똑같은 잔디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가 틀린 건 아니나 잔디가 나쁘면 비교적 객관적인 전력이 위에 있는 팀들이 하향 평준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안 좋은 건 사실은 사실이에요. 태국은 주도권을 잡지 않고 네. 간단하게 킥으로 몇 번 올라갔다 내려와 수비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을 더 잡고 플레이를 하니까 우리가 점유율만큼 불리하다고 보는 게 사실 냉정하게 보면 맞는 거죠. 6대4 정도로. 그걸로 핑계를 대선 안 되지만 뭐 그쵸. 어쨌든 약간 더 디스어드밴티지를 갖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사실 이게 홈 경기장이라서 그런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그건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한 거니까 할 말이 없긴 하지. 원정 가면 잔디 더 좋은 거 아니야? 네, 그럴 수도 있지. 태국 잔디 개 좋고.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공부를 참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한 30분 정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1등한 친구와 같이 시험을 쳐요. 근데 막 그 교실 안에서 앰프를 크게 틀어놔. 그럼 1등하는 애는 약간 성적에 영향이 미칠 수가 있어. 멘탈이 나갈 수 있지. 약간 좀 뭐지? 근데 30등한 애는 사실 별 상관없거든요. 비슷해. 예, 비슷해요. 네. 예,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 그래가지고 뭐 좀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 계속 얘기하지만 그때 우리 선수들 잘했잖아요. 보면은 이제 뭐 잔디의 영향도 저는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네. 뭐 잔디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홈에서 열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우리가 청소를 제대로 안 해놨는데 뭘 핑계를 대냐. 그것도 맞는 말이고. 근데 영향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근데 겁니다. 그 아무리 영향을 하더라도 홈에서 비겼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 우리가 못해서 비긴 게 맞는데 그래서 그 얘기인 즉슨 자 결국에 이제 태국 원정 잔디를 예. 모르겠어요. 마자만갈라 스타디움인데 거기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에 잠실 종합운동장 같은 큰 경기장인데 5만
5만 명, 6만 명 꽉 채운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태국이 이미 꽉 채웠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런 경기장 환경 안에서 어쨌든 압도적으로 일방적인 이제 원정 쪽 뭐 원정 가신 분들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봤자 뭐 몇백 명일 테고. 파비앙 갔대요. 봤어요. 콘텐츠 때문에 파비앙에 연락했는데 네. 태국 방콕 와 그 있다고. 새 유니폼 입고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돌아다녔어. 아니 저는 우연히 나도 가고 싶다. 저는 우연히 카타르에서 진짜 우연히 파비앙 연락처도 없어.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났잖아요. 아, 그래. 그래서 네. 되게 파비앙의 활동력은 거기서도 되게 걸음이 키도 크지만 보폭이 되게 넓어요. 크게 걷는 다리가 스타일이잖아요. 길어. 그 영화배우 여자 영화배우 누구죠? 김태리 씨인가? 김태리? 크게 걸으시는 분 있잖아요. 시상식 입장하실 때 막 그런가? 김태리 씨는 비교적 좀 자그마한 분 아닌가? 있어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걸어다니는데 하여튼 파비앙 활동력은 축구 쪽 활동력은 못 따라가겠어. 다가 경기장. 진짜 다가. K리그도 한 두세 번 벌써 본 것 같은데. 3라운드까지. 그래서 그래서 뭐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빨리 그걸 얘기해봐. 형은 이미 홈에서도 좀 쉽지 않다라고 예상을 했기 네. 때문에 패배까지 생각하나요? 패배까지 생각 안 하고 무? 비길 수 있겠다. 비길 수는 네, 있겠다. 비길 수 있겠다. 근데 근데 이기기는 어렵다? 아니요, 비길 수 있겠다. 음. 비길 수 이겨야지. 몰라. 씨. 몰라. 아시아컵 이후로 대표팀 경기력은 난 몰라. 내가 또 텀이 왔을 때 내가 그때 이제 전문적으로 해줄게. 내가 중계 안 하면 그래. 그냥 나도 즐긴단 오케이, 말이야. 오케이. 적당히 컨텐츠 이거 라이브 할 정도로만 본단 말이야. 네. 형은 어떻게 봐요? 이겨야죠. 네. 그거 말고. 당연히 이겨야지. 홈에서도 이겼어야지. 아니 나한테 솔직하게 말하라고 해놓고 근데 이길 것 같아요, 저는. 네, 이길 것 같아? 이길 것 같아요. 네. 저는 지난 태국전도 이길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근데 약간 좀 골대 근처에서 좀 성급했다. 아직 그만큼 대표팀이 뭔가 좀 안정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 태국 경기도 이길 만한 경기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분위기에 그거를 이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좀 없었던 거지. 네.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원정이긴 하지만 잘하지 않을까요? 네.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저는 기대감이 없습니다. 네. 저도 뭐 왜냐면 월드컵만 나가라 이 정도예요. 뭐 잘해서 나가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가라. 좀 우리 멤버 대비 너무 경기력이 별로 아니었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뭐 장면 아니, 근데 그런- 볼이 돌아가는 장면이 있었는데 최근 20년으로 넓혀보면 2002년 이후로 어. 그 약팀과의 경기에서 이런 경기 되게 많이 그건 했어요. 맞아요. 우리가 최근 한 2년간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어. 그래서 까먹었던 거죠. 여러분 한 4, 5년 전으로만 가보세요. 우리가 약팀이랑 경기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경기 한 절반은 이런 경기 했습니다. 약팀이랑 할 때. 근데 벤투에 있었을 때도 이런 네, 경기가 맞아요. 있었어요. 맞아요.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었긴 했는데 그 사실 그러니까 좀 중하위권, 그러니까 우리보다 전력이 약한 팀이 빠르게 발전한 것도 있고 우리가 좋은 선수를 데리고 좋은 축구를 못 보이는 것도 있고. 맞아. 그게 동시에 결합되면서 계속 이제 경기력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아시안컵에서도 사실 뭐 우리나라 같은 조에 포함되어 있던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뭐 베트남이라든지 또 다른 중동 국가들의 어떤 그 발전을 보면 참 만만치 않다, 잘하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 과연 우리는 얼만큼 발전을 했느냐라고 봤을 때 우리는 사실 후퇴했거든요. 그치. 예, 좀 후퇴를 했기 백이지. 때문에 예, 이런 그 경기 내용과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게 있죠.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충격의 무승부 또는 충격의 패배 당한 팀들이 보통 시리아, 뭐 레바논, 중동. 오만 이런 팀들인데 동남아 팀이랑은 엮일 일도 많이 없었고 사실 만나는 횟수도 훨씬 더 적었지만 이제 동남아 팀한테 일단 아시안컵 때 말레이시아에게 3대3 잡혔죠 한번. 잡혔죠 이건 사실상. 잡혔지. 그리고 태국한테 또 한번 잡힌 거죠. 어. 이제는 그 오만, 레바논, 시리아, 태국 요러기는 이제 같은 선상에 놓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쇼크 시리즈잖아. 네, 쇼크 그쪽이. 시리즈. 예. 예. 그러면 라인업은 비슷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아니 바뀌는 게 있다. 저 주민규 선수가 선발로 나올 것 같아요. 이번에 중학교 주민규 때문에. 선발이잖아. 네. 그대로. 네. 그러면 다른 선수들도 일단 그 골자는 그대로 갈 것이다. 그 느낌대로 가지 않을까요? 이강인 선발로 쓸 것 같은데. 이강인 선발? 네, 왜냐면 세트피스 상황이나 뭐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중요할 수 있으니까 원정 경기다 보니까 쓸 것 같고 뭐 나머지 그리고 뭐 김민재 파트너 자리는 바뀔 수도 있고 뭐 약간 이제 에너지를 좀 불어넣기 위해서 뭐 근데 그래봤자 공경원이긴 한데 네. 넣을 카드가 어찌 왼발잡이 수비수 한 명 남았으니까 뭐 그 정도 외에는 뭐 크게 바꾸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저 바라는 게 하나 있어요. 황인범 옆에 백승호 말고 다른 선수 썼으면 좋겠어요. 그럼 박진섭이죠 사실. 박진섭. 지금은 당장 쓴다면 네, 박진섭. 박진섭 써서 황인범이 좀
프리하게 공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도 해요. 이강인은 가운데 쓰고 아, 공미로. 공미 자리에 쓰고 박진섭, 이강인, 뭐 황인범 뭐 이런 느낌으로 쓰고 후반에 교체하든지 세 명의 정삼각형.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이강인을 뭐 오른쪽에서 파리 생제르맹 뛴다고 굳이 오른쪽으로 대표팀에서 고집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조금 안으로 좁혀서 플레이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라는 생각도 들고 오른쪽 풀백도 좀 김문환을 쓸 수도 있겠다. 김문환 써보는 거 괜찮은데. 근데 우리 사실 김문환이 월드컵 이후로 본 적이 없잖아요, 제대로. 예. 처음에 이제 클린스만이 한 번인가 소집했을 거예요. 그치. 그 외에는 본 적이 없으니까. 안 썼으니까. 일단은 뭐 공격적인 측면은 그래도 왜 제 검색어를 보세요? 맥북 잠자기가 뭐예요? 이제 맥북을 이렇게 닫으면 자야 되잖아요, 얘가. 그걸 여러 개를 찾았는데? 맥북 잠자기 아니, 막. 나온 김에 닫으면 이게 확 꺼져야 되잖아요. 근데 닫으면 발열이 되게 심해. 막 뭐가 돌아가고 있어 안에서.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맥북 네. 잠자기 한번 검색해봤어요. 근데 그걸 잠자기라고 검색하나요? 저도 그 되게 용어를 몰라. 귀엽다. 그 검색 그게. 왜 귀여운 척해? 그 용어를 몰라서 제가 했나요? 아, 용어가 잠자기야, 원래? 뭐 꺼짐, 뭐. 그래서 그렇게 검색하다 맥북 아니면 뭐 절전 모드 이런 거. 맥북 덮개 닫았을 때 검색하다 보니까 누가 그걸 잠자기라고 잠자기라고 해? 해놔서 아. 잠자기라고 쳐봤습니다. 형이 만든 건 아니구나. 좀 부끄럽지 왜? 예, 얼굴 빨개졌네. 아니 왜 검색어를 왜? 아니 왜 사생활을 공개하세요? 맥북 잠자기 밑에 김포 24시 국수 이렇게 있더라고. 이따 축구하고 24시 우리 또 축구 선수처럼 운동 한번 하면 국수로 또 채우면 예. 김포 24시. 왜 사생활을 공개하세요? 그거 어디 뭐 구글에? 아니 이거 아니, 네이버. 네이버에 그것도 네이버야. 이게 한번 클릭이 돼 있어서 내가 검색했던 게 쭉 나오네. 아하. 어쨌든. 네. 자, 그러면 형은 비교적 유사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 환희 저는 형은? 근데 박진섭 선수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네네네. 그러니까 좀 모르겠어요. 왜 중원에서 그렇게 창의적인 걸 원하는지 는 모르겠으나 한 명쯤은 그냥 홀딩으로 좀 두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 단단한 느낌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박진섭 얘기했고, 형은 이강인이 선발로 나올 가능성. 그래, 뭐. 오른쪽 사이드벽에 김문환도 한번 뭐 생각해 볼 만하고. 지금, 물론 거의 대부분의 축구 팬들은 얘기를 안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 태국이랑 2연전에 황선홍 감독이 사실 뭐 전술적이거나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거는 좀 적잖아요. 지금 뭐 할 수 있는 건 사실 없어요. 아. 뭐 훈련을 해서 뭐 갑자기 전술을 만들어서 그런 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고 이거는 그 정말 이렇게 하자.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 요런 정도 느낌밖에 못 하죠, 솔직히. 그러니까 그 감독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디테일한 건 기대하기 힘들고 뭐 선수들이 좀 잘해주길 바랄 수밖에. 형이 임시 감독으로 딱 부임했어. 이번에 2경기야. 그럼 뭐부터 할 것 같아? 들어왔어. 라커룸 딱 열고 들어온 선수들이 쫙 있어요. 딱 들어왔다. 나 임시 감독 이주원이다. 임시 감독으로 안 끝난다. 똑바로 생각해라. 나 2경기로 안 끝난다. 뒤에 정식도 나야. 다 얘기돼 있어. 이미 끝났어. 네. 프로세스고 뭐고. 네. 어쨌든 황선홍 감독이 사실 뭐 현실적으로 지금 뭐 할 수 있는 건 없을 텐데 다만 좀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와해돼 있었던 대표팀을 좀 추스리는 거 정도? 그래서 뭐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람은 1승을 하고 그 다음에 분위기가 좀 그래도 좋아진 상태에서 정식 감독으로 선임하면 제일 좋지 않을까. 너무 어렵다. 정말 태국전 비기는 거 보고 참 이 대표팀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고민이 너무 깊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분위기 너무 안 좋고 어떻게 여태까지 내가 그 봤을 때 이게 길게 물론 이전에도 뭐 오만 쇼크 있었고 뭐 별일이 다 있었죠. 별일이 다 있었고 했었는데 무슨 뭐 스위스 월드컵 스위스란다. 스위스 뭐 오프사이드 논란 뭐 그래. 이런 거 있었고 뭐 대표팀을 응원하면서 별의별 일이 그동안 2000년대 이후에 제가 성인이 된 이후에 별의별 일이 다 있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긴 시간 동안 침체돼 있고 그다음에 관중들까지 막 보안여와 충돌 일으키고 뭐 걸개 문제 여러 가지 있었고. 사건들이 복합적으로 나온 적은 처음이에요. 그래요. 이번이. 그러니까 감독 문제도 있고. 걸게 우리가 뭐 네. 얘기하긴 했었는데 그것도 막 뭐 뺏고 그랬잖아. 이게 뭐, 너무 네. 위에서 떨어져서 그래요. 그렇지. 우리가 올라갔다 떨어져서 그래요. 어. 그냥 뭐 예를 들어볼게요. 그냥 역대 감독 이름입니다. 슈틸리케, 클린스만이 붙어 있었다 생각해봐. 사이에 벤트가 없고. 그럼 괜찮지. 그러면 그냥 아이고 또 저런다 또 저래 이게 역치가 있다니까. 예. 근데 위로 쭉 기대치 올려놨다가 거기서 수직 하강했으니까 지금 더 마음이 더 심란한 거죠. 네. 하여튼 언제 좋아지냐? 그 달수 아저씨 왔을 때 네. 그
축구 중계했을 때 어려운 상황 이상형 월드컵을 했어요. 네. 근데 그게 가장 상위까지 올라갔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국대 중계하는데 못할 때. 근데 우리도 진짜 골치 아파. 그거는 이제 제가 이 형 전문이잖아. 전문이죠. 뭐 어디만 갔다 하면 잘 안 되잖아. 아이 뭐 어디만 아니 대표팀이 항상 좀 침체되지 않나요? 월드컵 중계를 안 해서 그래요 제가. 아. 월드컵 때 잘했잖아. 아시안컵 두 번 했잖아. 아시안컵 두 번 다 별로 못했잖아. 그러니까 펜투 8강 이번에는 4강 가긴 하강이지만 했는데 경기력 안 좋고 앞뒤로 다 안 좋고. 그래. 형이 이번에 슈트리케. 제일 잘했던 거는 조현우 선방한 다음에 선글라스 쓰고 있었던 거 그거 정도잖아. 그것도 사실 배성재 캐스터 옆에서 툭툭 찔러서 쓴 이게 거지. 해라. 아. 내가 먼저 제안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아하. 슈틸리케 시절 바닥. 찍었지. 저는 오히려 잘할 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슈틸리케는 생각해보면 성적은 대바닥이 아니었어. 그건 그래. 아시안컵도 결승까지 준우승이잖아. 갔어. 아시안컵을 안 했어요 제가. 그렇지. 그 뒤에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안 좋았을 때만 기만이 했다니까. 이 정도면 기만 때문에 해. 제가 막 예를 들어서 월드컵이나 엄청 국제에 대해서 우리보다 센 팀을 우리가 막 압도해. 나 그러면 해설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오히려? 약간 이미 트레이닝 했거든요. 이번 아시안컵에 혹시 잘할까봐. 음. 근데 그런 상황은 오진 않더라고요. 형은 약간 어정쩡한 경기나 졸전 전문 아니야? 네, 그죠. 어. 어정쩡한 진짜 현장 만약에 갔는데 나는 한 번도 안 해봤지만 대표팀이 이번 아시안컵처럼 해버리면 어떻게 중계해야 될지 모르겠어. 너무 골치 아파. 그러니까 근데 이기는데 되게 경기력이 안 좋고 이런 되게 상황이잖아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것도 이런 경기를 했는데 영재형 같다. 재밌는 게 뭐냐면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중계를 했는데 대표님이 잘해. 그럼 같이 흥하는 거야. 그럼 뭐 부정적인 요소가 별로 없어요. 그럼 그 중계진도 같이 떠요. 네, 근데 대표팀이 못해. 근데 그래 못하는구나. 뭐 이런 대회도 있겠지 하면서 조심스럽게 해설을 하잖아. 그러면 해설자는 팬들한테 욕 욕을 먹어요. 먹습니다. 저 새끼는 제대로 비판도 안 한다. 비판도 안 하고 그냥 뭐 하나만한 얘기한다. 그렇지. 이 욕 먹거든. 그래 알았어. 그럼 보이는 대로 내가 딱 비판해. 비판하고 뭐 전술적인 이야기든 선수 컨디션 얘기하겠어. 그럼 형 또 욕 먹어요. 선수한테 욕 먹어요. 아 그리고 팬들도 욕해요. 저 새끼 또 범인 찾기 하네. 그리고 팬들도 욕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또 선수가 또 나중에 뭐 만나거나 하잖아요. 그럼 엄청. 근데 뭐 친분이 있다 없다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선수도 섭섭해하고 그치, 그런 거 서운해하지. 아닌데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얘기하고 또 감독들 코치들 나중 나서 얘기한다. 저 해설자 나 기억한다고. 저 해설자가 우리 그때 대회 나갔을 때 우리 대표팀 욕했던 사람 아니야. 분위기 이러면서 다 쫓았다. 쫓았다. 이렇게 욕 먹어요. 되게 웃긴 게 뭐냐? 그렇게 얘기하는 코치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없지. 솔직히. 왜냐면 그거랑 별개거든. 솔직히 자기들이 그지같이 했잖아. 근데 막 욕했다고 뭐라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욕을 먹는다.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다. 네, 라는 거죠. 네. 형이 좀 잘할 필요가 있겠네요. 저요? 아시안컵 때부터. 저는 당분간 A매치 할 일이 없는데요. 뭐 또 언젠가 있겠지. 언젠가 있겠지. 다음 아시안컵 형이 또 하는 거 아니야? 사우디를 또 가라고. 중동은 진짜 와 중동에서 걔 이렇게 계속하냐. 아니 어쩔 수 없어. 해야 될 것 같아. 뭐 계속 당분간은. 시설을 봐서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야 동아시아에서 다음에 아시아컵이 사우디인가? 사우디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 월드컵도 사우디가 되는 좀 여기서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쪽? 여기 아니, 원래 원래 한 번쯤 이렇게 가자. 원래 중국이었잖아요. 그렇지, 맞아, 중국이었지. 자, 내일 9시 반입니다. 태국전 경기 결과가 좀 좋기를 기대를 해볼 텐데 지난번 경기 졸전을 좀 만회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입니다. 이거는 제가 못 보고 저도 이제 스샷으로 봤는데 유재석 아저씨가 이정효 감독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런닝맨에 뭐 그다음에 뭐 송지효 씨가 뭐 골 많이 넣고 그랬어요? 그렇게까지는 디테일 모르고 네네네네. 축구 얘기를 하다가 뭐 팀 나눠서 하다 감독론 뭐 이런 거 얘기하다가 홍명보 감독이 이정효 감독 뭐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뭐 카리스마 있다. 그래서 홍명보 감독 그 이제 그 아이스박스 걷어 찬 거 그 장면도 나오고 뭐 네. 이정효 감독 막 소리 지르는 거 나오면서 근데 사실 런닝맨 같은 프로그램에 K리그 감독 국가대표가 아닌 어떤 K리그 감독이 나오는 게 어렵지 사실. 그런 얘기가 잘 언급이 되진 않죠. 언급이 되진 않죠. 근데 이제 원래 돌아가 보면 이정효 감독이 롤 모델로 유재석 님을 뽑았어요. 그래서 그게 왠지 유재석 씨 귀에 들어갔고 뭐 적당하게 서로 누구지 하고 찾아보다가 재밌네 하면서 기억해 두셨다가 아마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저는 그냥 신선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송지효가 안토니 넘었대. 안토니를 넘었다고? 넘은 게 뭐야? 골 더 많이 넣었다고. 그럴만하지. 그냥 안토니 싫다 그래 그럴 거면. 여튼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물론 뭐 환희 형이 얘기한 것처럼 먼저 이종효 감독이 유재석 씨를 얘기한 것도 있겠으나 K리그에 특히나 사실 광주는 대형 구단도 아니고 비교적 시민 구단이고 구단의 규모가 작은 편인데 워낙에 임팩트 있는 활약을 하고 그다음에 캐릭터도 좋기 때문에 이종효 감독이 이런
지상파 메인 예능에도 자막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유튜브에 이제 이정효 감독 빡친 그 영상들이 이제 쪼개져서 되게 많이 올라오잖아요. 클립으로? 뭐 일반 팬분들도 올리시고 네. 편집돼서 올라오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노출이 좀 많이 될 거 아니에요. 확률적으로. 그죠? 그래서 그런 거가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나중에 주원이 형이 단장이나 감독하면 이런 거에 많이 나올 텐데. 뭐? 형이 이제 분명히 뭔가 형은 또 이제 딱 그런 자리에 가도 뭔가 약간 각을 볼 거란 말이야. 단장이랑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안 좋은 거예요. 원래는 안 좋지. 근데 예를 들면 이제 헤네스 코리안 헤네스. 그렇게 해갖고 저기서 이렇게 경기 보고 있다가 막 화내는 장면이라. 아 나는 만약에 감독이면 모르겠는데 단장이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단장이면 좀 조용히 있을 것 같은데. 경기 지고 형 생방 키는 거 아니야? 아 그러진 않지. 나 근데 단장해서 하면 난 진짜 따로 봐야 될 것 같아 경기. 만약 단장이면. 아 같이 안 보고? 어. 뭐 위에 사무실에서 봐야지. 그러니까 별의별 지랄 다 하면서 볼 것 같아. 그렇지. 나는. 에이 막 그러면서, 이러면서. 그런 양반이지. 뛰어내려갈지도 몰라 심판한테. 알지? 막 세리아 보면은 가끔씩 좀 중하위권에 있는 그 회장들 있잖아. 있어요. 네. 그라운드 막 내려와가지고 대기심할 때 막 지랄하고 막 그런 것도 심판한테 보통 그치. 있단 말이야. 어. 그러지 않을까. 나는 어디 진짜 그 구석에서 봐야 돼. 나중에 한번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네. 그 다음에 그거 얘기하시는 분들 많던데. 그 손변이 레터 보내잖아요, 뉴스레터. 근데 그게 또 캡처돼서 돌아다녔더라고. 근데 뭐 선배한테 물어보세요. 우리한테 네. 물어보지 말고. 손변 뉴스에서 그 인스타에서 하는 게 뭐야 그게? 아, 그러니까 옛날에 한 1년 전에가 뉴스레터라고 자기 이제 지인이랑 뭐 지인이 하는 건너편 정도 메일을 수집해서 주책남들에서도 그 한번 메일로 얘기했었잖아요. 법무법인 지역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뿌리는 거지. 어. 우리 오늘 이번에 이런 일 했어 뿌리는 건데 한동안 안 하시다가 최근에 다시 최근에 왔어요. 다시 했는데 거기에 이제 축구 얘기를 넣어서 그걸 또 누가 받으셨나 봐. 뭐 네. 팬분들도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캡처해서 뭐 올라와서 누구한테 보내 그거를? 신청한 사람한테? 신청한 사람도 있고 그냥 지인 뭐 이렇게 통화하다 보면 어. 뭐 그런 방법이 있나? 나한테 왜 안 보내 그러면? 형을 지인이라고 생각 안 하나? 너도 받았어? 저도 못 받았어요. 뭐로 받아 근데 그거를? 메일로? 메일 주면 돼요 선배한테 그냥. 근데 저는 못 받았어요. 재밌어? 아니, 재미로 보는 게 아니야. 재미없어. 그냥 소식지야, 그냥 소식지. 자기 자랑. 형 지금 그 메일 안 읽은 거 9,999통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오, 좀 읽었는데. 읽었잖아. 언제 한번 정리했어. 왔을지도 몰라. 없네. 김환이 있는데? 강환. 아, 강한이구나. 강한. 다 넷플릭스인데요? 네, 없어요. 어쨌든. 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일단 모르고요. 두 번째, 알아도 얘기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손배원이 분명히 포인트를 가지고 그분도 이제 각을 잡는 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물어볼 생각했어요. 난 물어볼 생각도 안 했는데. 저도 안 하죠. 아니 뭐 물어봤으면 알려줬겠지. 아, 그리고 손변 스타일상 그런 게 뭔가 제대로 맥이 잡힌다. 물어보기 전에 먼저 얘기해 줍니다. 이런 일이 있다. 네. 그리고 사실 주책남들 안 한 뒤로는 손변을 볼 일이 아,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이제 그 수호 미스터리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뭐 얘기를 좀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거는 뭐 조만간 이야기가 될 법한 선수가 있으면 뭐 또 본인 유튜브 살리신다고 하시니까. 선수 호호호. 네, 아 요즘 안 했나 보지? 요즘 안 했나 봐요. 네, 아, 그래서 많이 라이브 바쁘셨어? 가셔서 직접 물어보세요. 그 뭐 아시겠지만 우리 영상에 올라가서 손수호가 작년 말쯤부터 영상 업로드가 안 된 게 그것 때문이에요. 남현희 감독이랑 전청조. 그것 때문에 아예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 여력이 안 돼서 아마 다시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이 자리가 잡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올리지 않을까. 이제 7만 넘었던데. 선수 호호호. 7개월 전? 아, 인기 동영상이구나. 아, 근데 이제 했네. 아, 올리시네. 잘못해 점점 네. 올리기 시작했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썸네일은 여전히 못 보겠다. 와. 술자리 간 절단 전과 18번. 간절단. 간절단. 술자리 간절단. 예, 미안합니다. 네. 술자리 간절단이 뭐야? 술자리에서 간을 절단했나 보죠. 아, 씨, 뭐야? 맞아? 몰라 나도. 아 근데 선배는 좀. 그런 얘기가 있어? 아 왜 자꾸 아저씨처럼 제목에 점을 중간에 찍는 거야? 나 제일 싫거든. 너도 싫지 이거. 어우, 예. 너무 못 보겠지.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기도 그래. 슈스케 정준영 징역 5년 만기 출소 점. 그동안 어떤 일이? 이렇게. 예. 점. 자, 그럼 이렇게 오프닝 토크 마무리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하디슈보입니다. 그 지금이 A매치 주간이라 아마 뭐 브라질 잉글랜드 경기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독일 프랑스 그 독일 경기 혹시 보셨나요? 아니요. 보셨나요? 아니요. 독일 경기 토니 크로스
복귀하니까 짧았어요, 토니 근데 크로스 좀 볼만하더라. 네. 그리고 이상하게 독일이 또 그 못하는 와중에 프랑스는 좀 잘 잡는다. 그 독일이 지금 쭉 보면 이상한 팀한테 잡히고 네. 강팀한테는 또, 괜찮아요. 비기거나 나쁘지 않았어요. 네. 뭐 나쁘지 않고 괜찮았고 그리고 이번에 새 얼굴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쵸. 조금 이제 좀 정리되는 것 같아요. 비르치 잘하더라. 이게 진짜 양날의 검이 뭔지 알아요? 로이스, 훈멜스 이런 선수 있잖아요. 나이든 형들. 이거를 맨날 지금 한 3년간 뽑았다가 응. 안 뽑았다가 삐졌다가 그러니까 옛날 보아탱도 그랬어. 뽑았다가 안 뽑으면 삐지고 막 뭐 멘트 치고 이래가지고 근데 훈멜스, 로이스 한 명 더 누구지? 뮬러. 근데 뮬러 어쨌든 뽑았고 이게 정리하는 게 진짜 어렵긴 해. 그러니까 누구 뽑아라 말라가 아니라 이거 우리나라도 결국 비슷해질 거라 생각하거든요. 나중에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뭔가 세대 교체가 되면 상관없는데 이게 애매하게 실력은 있는데 기동력은 떨어지고 네임밸류는 높은 선수들이 있으면 이게 진짜 대표팀에서 진짜 어렵단 말이에요. 그치. 이거를. 네. 그래서 이거를 누군가 와서 결단을 내려야 돼. 근데 결단 내리기 싫잖아. 솔직히 이걸 3명 뽑으면 되는 건데 솔직히. 근데 이제 나겔스만이 어쨌든 최근에는 뭐 도르트문트 선수들을 거의 제외해버려. 쥐레 예. 안 뽑고 그냥 웬만한 선수를 다 안 뽑으면서 뭔가 약간 바꾸고 경쟁 구도를 만드는 게 있어가지고 좀 약간 신선한 대표팀이 되긴 맞아요. 했어요. 물론 이제 막상 유로 시작되면 또 아마 봐야죠. 독일 언론에서 뭐 큰 대회에서는 뭐 경험만 선수들이 필요하다 또 이렇게 막 할 수도 있는데 나겔스만 성격상 아마 별로 안 흔들릴 것 같긴 하거든요. 뭐 어느 나라든 언론이 비슷하지만 난 이번에 그 김민재 다루는 이 언론들 얘기해 보니까 그리고 다른 전체적으로 뭐 빌트도 그렇고 독일 언론들도 비슷하더라 다. 언론들은 항상 맞아요. 어디 가나 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어린애 안 뽑고 베테랑 뽑으면 왜 어린애 안 뽑냐? 어린애 뽑지잖아? 그럼 그렇게 경험 없는 선수 뽑아가지고 그런 그럴 줄 알았다. 어느 장단 말이야. 이게 네. 대표팀 이거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클럽 세대 교체는 쉬운 게 계약 기간이 있고 그치. 이적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바꿀 수 있지만 대표팀은 본인이 은퇴하지 않는 이상은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훈멜스, 로이스 이런 선수들이 뭐 그냥 보통 선수들이야? 네. 레전드죠. 레전드죠. 이게 더 어려운 거죠. 네. 자, 그리고 뭐 이거랑 좀 논외로 브라질이랑 잉글랜드 경기에서는 또 잉글랜드가 영 잘하지 못하면서 브라질한테 졌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유로의 우승 후보권 국가들이 좀 부진한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원래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 독일이 나이키면 이상하겠다는 얘기를 오류를 했어요. 지난 저희가. 월요분은 네. 이제 저는 그때 이제 없었기 네.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냥 됐죠. 진짜 근데 진짜 이상하긴 하지 않아요? 독일이 날끔 이상하겠다니까 막 해철이도 막 이상하겠네요 했는데 네. 다음 날인가 갑자기 나오길래 내가 이걸 혹시 그런 거 있잖아요. 데자뷰 같은 거. 내가 어디서 보고 말을 뱉었나? 근데 그게 아니야 타이밍이 절대. 내가 알 수 없는 거였더라고. 미국이 아디다스인 게 이상해? 독일이 나이키인 게 이상해? 독일이 나이킹이 그게 좀 더 이상한가? 왜냐면 둘 다 이상해. 둘 다 이상해요. 둘 다 이상하긴 하지. 둘 다 이상해. 근데 어쨌든 이게 된 거 아니에요? 네. 이스타. 근데 난 독일 나이키보다 미국 아디다스가 더 이상해. 아 그런가? 근데 느낌이. 미국은 아디다스 입는 어딘가가 있겠지? 농구가 있잖아요. 아디다스가 좀 꽤 있지 않아요? 농구 아니, 선수들이나 있는데 근데 대표팀은 나이키 그 아닌가? 나이키지. 네. 나이키. 왠지 미국은 누군가가 아디다스 대표팀 유니폼 뭐 종목을 막론하고 아디다스 하면 꼭 그거 할 것 같아. 미국이긴 하지만 되게 이상한. 뭔가 새끼 뭐야 너 너 왜 뭐 아디다스냐? 약간 무슨 그 뭐라고 하지? 뭐죠? 보복 비슷하게 어. 뭐 세무조사를 하더니 너 왜 아디다스야? 막 어, 이러면서 네. 막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 미국 은근히 뭔가 좀 그 공격적이잖아 그런 거에. 뭐 약간 그럴 때 있죠. NBA, MLB는 다 나이키인데 MLS는 또 아디다스가 좀 있긴 한가 봐. 뭐 어쨌든. 자, 그래서 27년부터 34년까지 꽤 장기입니다. 네. 7년 동안 나이키랑 계약을 했고 아디다스의 2배를 때렸답니다. 추정액이 연간 1억 유로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거는 사실 나이키 입장에서는 대표팀 중에서도 이 독일 대표팀을 되게 메인급으로 생각했으니까 이렇게 돈을 때린 거 아니에요? 지른 거지 완전. 지르, 개지른 거지. 이거는 이제 남을 뺏어오는 개념도 있는 것 같아. 아디다스 일단 그러니까 2배를 쓴다는 건 이거 지금 돈이 장난이 아니잖아. 엄청 큰 돈이야. 그러니까 아디다스 독일에서 아디다스 뺐으면 상징적이잖아. 나이키 입장에서는. 그렇지. 진짜 한 건 한 것보다 뭐 훨씬 10건, 100건 한 거의 효과니까 그치. 이렇게 좀 한번 배팅을 해본 게 아닌가. 나는 이제 남는 건 이 브랜드와 그거밖에 없지 않나. 옷 정도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왜냐하면 사실 요즘 보면 내가 공차할 때 20년 전 생각해 보면 별의별 브랜드에서 축구화가 다 나오거든.
그럼 어쨌든 아디다스 나이키 축구화를 다른 걸로 대체를 한다는 얘기잖아. 아, 아니 뭐 쪼개지는 거지 약간씩. 그 뭐 있냐 뉴발. 미즈노. 아니 난 스케쳐가 가장 좀 신기해. 케인 스케쳐스 스케쳐스 그런 거. 그러니까 진짜 많은 브랜드에서 축구를 만들긴 해요. 그런 거 보면은 양분 그 좀 이렇게 쪼개진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남은 거는 이 브랜드의 느낌, 그러니까 이미지라는 거지. 이미지가 있죠. 근데 축구화 브랜드를 누가 이렇게 자세히 보냐? 발에 있는 거가 잘 안 보지. 근데 여기는 빡 오잖아. 이런 것들. 그리고 많이 사잖아, 옷 같은 것도. 형 미국 나이키 좀 미국 아디다스 이상하다고 그랬지. 한국 미즈노는 어때? 존나 이상하다. 그거는 3배, 4배를 줘도 못하지 않나? 부담돼서 안 나이키 하는 되지. 거랑 완전 좀 다른 느낌이 완전 느낌인데? 다르죠. 한국 미즈노도 좀 이상한데. 그것도 좀 약간 이렇게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뭐 싫다 이런 걸 떠나서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그 대표팀의 좀 상징적인 브랜드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어쨌든 깬 건 맞다. 일본 키카 한다고 생각해봐. 일본 프로스펙스. 프로스펙스. 나 일본 프로스펙스는 뭔가 좀 이상하거든. 일본 라피도. 키카가 짱인 거야. 키카. 그런가? 키카 하면은 좀. 일본 키카 하면 미즈노 하겠습니다. 서로 맛교환. 왜냐면 그 우리가 이긴 느낌인데. 그렇지 미즈노가 미즈노 훨씬 좋잖아. 아니 미즈노가 훨씬 더 큰 기억이 그래. 네. 키카는 대형 브랜드가 아니지. 아니지. 자, 독일이 아디다스랑 함께한 게 1950년부터니까 77년 만에 결별이라고 하고요. 전체적으로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아디다스 대신에 미국 회사를 하는 거는 좀 전통이랑 근본에서 어긋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도르트문트 CEO 바츠케 독일 축협 부회장이기도 하죠. 갑자기 정치인들의 애국심 짜증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똑같나 봐. 우리도 이제 축구에 갑자기 정치인들이 한마디씩 하면 뭐야? 열받잖아 솔직히. 평상시에도 하면서. 관심을 가지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럴 때만 이제 뭐 하니까 뭐 좀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나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정치인들이 이제 이렇게 축구 관련된 얘기했을 때 옛날보다 진심으로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 그 되게 들어올 만한 곳이 아니에요. 예, 그렇게 뭐 대표팀 축구 빼고는 우리나라 축구계가 그렇게 인기 있는 스포츠가 아닌데 정말로 이슈 때문에 들어온 거거든. 그치. 진짜로 이슈 때문에 들어가 그러니까 더 재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 들어와서 돈이라도 좀 벌리면 이해하지. 안 근데 돼요, 그게 우리. 아니니까. 예, 아닌데 와가지고 이슈될 때마다 한 마디 던지고 하는 게 짜증난다는 거야. 예. 그렇긴 해. 예. 북한 나이키야? 아 설마. 아니죠? 뭐 두만강 그런 근데 거. 북한 두만강이란 근데 브랜드가 있어. 몰라. 북한 나이키 축구화 신고 해. 아, 그래? 축구화는 어쩔 수 없겠긴 하지. 아니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야. 아니 그냥 수제 축구화 신으면 신을 수 있어요. 나이키 싸지. 아니더라도. 이거, 난 그래서 난 그거 볼 때마다 얘들은 뭐 하는 나라지? 이 생각 들긴 해요. 네, 저 이상한 나라죠. 네, 지들 멋대로 하냐. 뭐 이렇게 배격한다 그러면서 신을 건 또 신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북한도 중국 브랜드 쓴데. 나 누가 드립인데 내가 착각했네. 씨. 야, 낚였네. 근데 나이키 신더라고. 이런 거 다 다 하더라고. 두만강은 뭐야? 네. 그냥 브랜드 있을 것 같아. 이건 뭐예요? 막간 역사 정보? 이게 아디다스의 역사인데 아디는 서울 아디인데? 이게 아돌프 다슬러와 루돌프 다슬러가 형제인데 형제가 먼저 축구화를 만들기 아돌프 시작했어요. 하니까 흠칫하게 되네. 실제로 나치로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그래? 근데 이게 나 아돌프 하자면 약간 이렇게 들어간 됐거든. 이유가 그 자기 사업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그 신발 사업이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운동화 사업을 위해서 나치 들어갔다 나온 경력도 있는데 어쨌든 이 두 형제가 이 브랜드 하기 전에 공장을 하면서 축구화를 만들다가 형이랑 동생이랑 싸워가지고 형이 아돌프 다슬러인데 아디예요 별명이. 그냥 줄여서 아디. 형은 루디야. 루디. 아디랑 루디인데 이제 아디랑 루디랑 싸워가지고 형이 직원 몇 명 데리고 나가고 그래서 아디가 아디다스를 만들고 루디가 푸마를 만들어서 형제 기업인 거고 사이가 되게 안 좋았다가 뭐 최근에는 뭐 굳이 2000년을 넘었는데 2000년대가 지났는데 2000년을 아니 이게 2000년대가 네네네네. 지났는데 그래서 아마 사이는 괜찮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그래서 이제 루디랑 아디가 만든 이제 두 기업이 나이키와 경쟁하는 형태죠 지금은 축구계에서. 그죠? 2위, 3위 느낌이니까. 네. 이거는 완전히 전적으로 저희 얘기인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스포츠 브랜드 1위는 나이키, 2위가 아디다스. 뭐 절대적인 그 두 개의 브랜드잖아요. 이 브랜드들은 웬만하면 순위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디다스, 나이키 다 좋은데 푸마가 괜찮은 이유는 뭐냐? 3위 기업입니다. 가장 돈을 많이 씁니다. 예. 네. 나이키나 아디다스는 사실 굉장히 이제 상위권 어떤 선수나 그 인플루언서 내지는 셀럽들이랑 일을 하는데 푸마는 그거를 쫓아가기 위해서 그거보다 좀 아래
우리 정도랑도 일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푸마가 현금 좀 잘 쓴다. 아 현금이 없어서 여기 쓰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나이키랑 아디다스는 현금이 규모- 많은데 쟤는 뭐야? 약간 그리고- 이런 느낌으로 안 해도 되거든. 네. 그리고 나이키는 사실 요가나 런닝 쪽으로 많이 돈을 아니 생활 쪽으로 나이키가 많이 축구 갔더만. 쪽에서 많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예. 축구 당연히 많이 쓰는데 어. 그 요가 이쪽이 사실 실제 소비하는 사람들은 축구 하나 신으면 솔직히 우리 20대, 30대 남성분들 5년 신잖아요. 그렇지? 예, 예, 예. 손변은 그 5년 쉬는 거 가져가서 신잖아. 그렇지. 예. 근데 요가복 이런 거는 땀을 날마다 흘리고 날마다 운동하니까 빨리빨리 해진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그런가? 순환이 더 빠를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런닝도 그렇고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쪽 약간 축구를 안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 아니야. 솔직히. 더 많죠.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게 오죽하면 형이 이거 하고서 푸마 그거 하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이거 누가 가르쳐줬어요? 엄마 막 이런 거 하고 그랬잖아. 네. 푸마 축구가 좋아요. 좋은데 저는 다 요즘 축구가 너무 잘 나와서 근데 그래.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축구화를 파는 입장에서는 이제 옛날에 맨땅에서 많이 이제 공을 찼잖아. 네. 그때는 축구화를 빨리 바꿨어야 됐어요. 그 스터드가 빨리 갈리니까 스터드도 갈리고 상하고. 그 가죽도 상하고 네, 막 흙바닥이고 하니까. 근데 요즘은 인조잔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냥 천연잔디보다 인조잔디가 축구가 덜 다는 것 같아. 아 그래 원래? 덜 다는 것 어. 같아. 천연잔디는 그래도 흙바닥이기도 하고 더 접지력이 더 세거든. 그렇기 때문에 가죽도 더 잘 늘어나고 그런 느낌인데 인조잔디 축구화는 좀 가죽 짱짱한 거 신으면 예? 그러니까 요즘 인조 표기나 이런 거 많으니까 그러면 꽤 오랫동안 신는 것 같아요. 축구화는. 지금 어떤 분이 레디아라님이 나이키에서 일했었는데 축구 쪽 사업 줄이다가 아디다스한테 생각보다 크게 밀리니까 다시 늘리는 추세다. 저 얘기가 맞다라는 전제 아래 이런 것도 그러면 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축구로만 보면 나이키, 아디다스가 손흥민이랑 이강인을 보유했을 뿐이지 아, 네. 다른 쪽 파이에서는 나이키가? 나이키가 완전히 잡았어요. 왜냐하면 계약된 선수가 나이키가 손흥민, 이강인이 엄청 커서 그렇지 다른 대표팀 연령별 대표팀 되게 많구나. 되게 많. 원래는 나이키 5, 뭐 아디다스 4, 나머지 기타 등등 1. 10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한 7대 3, 8대 2까지 벌어졌어요. 오, 되게 많이 나이키가 차이 나네. 80% 연령별 대표팀으로 가면. 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 대신 손흥민, 이강인이 엄청 크고 에, 나이키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손흥민은 사실 못 뺏어 온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이강인이 이제 최근에 이제 끝나거든요, 계약이 아디다스가. 그러면 당연히 계약 이제 들어갈 텐데. 나이키가 생각도 있겠죠, 당연히. 그렇겠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서 이제 큰 굿즈는 아디다스지만 예. 전체적으로 볼 때는 선수는 나이키 선수가 훨씬 많다. 지금 어쨌든 아디다스라는 전통의 독일 대표팀과 연이 있었던 브랜드를 뒤로 하고 큰 금액을 비대했었던 미국 브랜드, 미국 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브랜드 중에 하나잖아. 뭐 코카콜라, 나이키, 뭐 맥도날드. 옛날 그 구시대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도 그런 느낌의 브랜드를 선택을 한 건데 요즘에 분데스리가에서 그거 있었잖아요. 던지고. 근데 이런 게 어쨌든 큰 자본이 들어오는 거는 분데스리가가 조금 배격하는 그림이 있는데 분데스리가랑 독일 대표팀을 완벽하게 일치시키는 건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약간 독일도 이쪽에 대한 움직임이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결국 이거 돈 따라간 거고. 네, 그죠. 그냥 우리나라 브랜드,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 우리나라 브랜드 포기하고 그치. 외국 브랜드로 들어오고 2배 받겠다 이건데 예. 독일은 정말 천천히 변할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아주 미세하게. 빨리는 안 변하는 스타일이야. 급진적은 막 PL 같은 경우는 정말 급진적으로 변할 그죠. 수 있는 리그인데 왜냐면 뭐 사우디 자본도 받고 뭐 해외 자본 다 받아버리니까. 근데 분데스리가는 아마 변화는 있을 거지만 그게 1, 2년 안에는 안 되고 10년, 20년 이런 느낌으로 가고 저는 결국에는 분데스리가도 어느 한계에 부딪히면 열 것이다. 외부 자본을 그러니까 자기네들 방식대로 받겠죠. 네. 어느 딱 규격 안에만 받겠죠. 막 무분별하게 받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저는 조금씩 변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봐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분데스리가 돈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해를 따라잡지 못하더라도 저는 발밑 정도까지는 추격할 수 있다. 많이 올라갈까요? 여기에 돈이 들어오면. 관중 동원력이나 이런 게 되게 강렬하긴 한데 네. 근데 그건 있어요. 약간 형 얘기처럼 되게 온건하게 천천히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든과 동시에 상상이 안 가는 것도 사실이야. 왜냐면 워낙에 그거에 대해서 되게 극렬하게 저항을 하는 타입이라. 뭐 이건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독일 대표팀 하면 삼선이 생각이 나는데 나이키 독일 유니폼은 어떤 느낌으로 나올까요? 좀 비슷한 느낌? 엄청 신경 쓸 것 같아요. 엄청 신경 쓰겠지. 왜냐면 이거 지금 독일 대표팀 두를 2배를 때렸는데 너무 신경 쓰다가 우리나라 유니폼 같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너무 과하게 신경 쓰다 보면 말죠. 잘못하면
장고 끝에 악수야. 네. 바로 계약 해지당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독일 대표팀 나이키 유니폼 우리나라처럼 만들면 계약 해지당하지 않을까? 잘못하면. 아 여러분 우리나라 유니폼 왜 그래? 우리 유니폼 지금 청이 형이 요청해가지고 받았거든요. 네. 아마 파비앙도 또 라이브하고 그러던데 내일 그 경기 근처 해가지고 한번 좀 보고 입어보고 할게요. 또 막상 또 입으면 다를까? 나는 근데 이번에 볼 때도 영 좀 별로던데. 누가 입냐에 따라 그렇게 아, 형이 너무 정국을 얘기하면 어떡해요. 아니 누가 입냐에 어차피 따라 입는 게 나나 그러면은- 형이 입는 근데 건데. 누가 입냐에 따라 그러면은 뭐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다밖에 더 있어 그러면은. 그건 또 맞긴 하지. 그러면은 다 그러면 야 너도 와서 입어 내일. 정우성 이종재만 입어야지 저는 그러면. 유니폼 진짜 안 너 어울려요. 진짜 저 내일 꼭- 여기가 되게 같아가지고 어깨 라인이 여기 되게 귀엽잖아. 그러니까 귀여워서 안 돼. 진짜 몽글몽글하고 뭐 그래. 진짜 바로 정육점 아니야? 진짜? 지금 갑자기 기분 나쁘다. 아니 많이 네가 나쁜데? 그랬잖아. 네가 진짜 누가 입냐에 따라 아, 그 다르다고. 형이 지칭한 게 아니지. 그럼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거지. 모든 사람들한테. 네. 어제 좀 유니폼 와서 우리 지금 그 사무실에 있으니까 내일 한번 같이 입어볼게요. 그래 영종도 입혀보자. 끝판왕 아닙니까? 거기서 잘 어울리면 진짜 완벽한 유니폼 아닙니까? 대단하죠. 영종마저 그럼요. 살려버리면? 예,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독일 나이키 유니폼 나오면 우리가 구매 한번 해가지고 2027년? 아 너무 좀 한참 남았구나. 인스타 TV가 그때까지 글쎄요. 네. 모르겠네요. 네. 그때까지 하시죠. 나이키 아니 할 때까지는. 27년에 내가 살아있나? 그것도 아, 생각해봐야죠. 사람이 있어야지. 예, 사람이 있어야지. 혈압이 안 떨어져.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요슈아 키미히. 네. 키미히는 이제 주원이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 선수가 본인이 어디를 선호하는지 모르겠지만 키미히는 오른쪽에서 진짜 잘한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근데 실제적으로 본인이 그 중앙을 선호하긴 하는데 오른쪽에서 진짜 잘하긴 해요. 그러니까 수비형에서 잘할 때 처음에 풀백에 수비형 왔을 때 뭐야 수비형도 잘하잖아. 와 이거 완전 월드 클래스 수비형 미드필더 나오겠는데라는 반응도 있었어 초창기에는. 근데 하다 보니까 단점들이 계속 지적이 되면서 약간 한계를 느꼈고 본인은 한 2, 3년 전까지 나 풀백 절대 안 해. 완전 싫어했어요. 완강히. 솔직히 선수가 그렇게 원래 선수들은 감독이 시키면 해야지. 네. 근데 키미는 진짜 싫어했는데 네. 딱 어느 순간 본인도 뭔가 느꼈는지 아니면 누가 설득을 했는지 오른쪽 백에서 뛰고 있잖아. 그리고 잘하고. 잘하고 나 근데 진짜 키미 정도야 돼서 그런 말 하는 거지. 사실 진짜 선수할 때 이런 식으로 하는 선수는 별로 안 됩니다. 그치. 키미처럼 하는 경우가 딱 한 가지 경우는 있어요. 뭐죠? 윙이야. 윙. 근데 3백을 서. 어? 그럼 3, 5, 2 정도 쓰잖아? 윙백. 그럼 윙백이 되는 거야. 아. 그런 거면 나는 윙백이 아니다. 이런 경우는 있어요. 예, 왜냐면 예, 약간 예. 수비수 느낌이 나니까 자기 그치. 공격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경우는 있는데 그냥 오리지널 원래 풀백이었는데 난 풀백이 아니고 난 미드필더다. 중앙 미드필더다. 하는 경우 난 풀백을 안 간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거의 없죠. 거의 없지.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이런 와중에 그 이전에는 키미 관련돼서 이적 이슈가 있을 때 우리 라이브 보는 분들 중에 바이언 팬분들이 많은데 그때 반응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지랄하지 마세요. 팔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는다. 근데 최근의 느낌은 키미가 좀 나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사실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있고 거기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거기 그 링크 나는 몇 줄 중에 아스날도 껴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날이 영입했으면 좋겠다. 오른쪽 백으로요? 아니면 수비형으로? 그냥. 근데 오른쪽 백 수비형 더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뭐 있으면 좋죠. 이 정도 되는 선수. 아니, 너무 쌓아놓는 거잖아 그러면. 괜찮아요. 욕심이 많네. 예. 제 돈인가요? 어쨌든 이런 선수 한번 가져보면 좋겠다. 느낌인데, 뭐, 바르셀로나랑도 링크가 있고, 그 다음에 스카이 쪽에서도 뭐, 키미를 팔 준비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해외에 있는 다른 나머지, 키미를 영입하고 싶어 하는 클럽들은 사이드백으로 보고 영입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멀티자원으로 보는 걸까요? 미드필더로 보는 다 걸까요? 맞춰준다고 하지 않겠어? 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막 이런 일단은 느낌으로. 와서 오면 이제 끝이잖아. 계약하면 너 풀백, 사실 너 풀백임. 이러면 뭐 할 말 없지. 근데 키미를 원하는 구단의 어떤 위상에 따라 달라지겠지. 정말 키미를 맨시티야. 그러면 그냥 펩 맨시티야 하라는 대로 해야지. 그러면 그럼 펩이 야, 너 뛰어. 그러면 그냥 하고. 데 해야지. 그럼 저 어디서 뛰나요? 하는 순간 이 새끼가 이거 맨시티야. 뛰라는 대로 뛰어. 뭐 어디서 뛸 거야, 야. 골키퍼도 볼 수 있어, 새끼야. 이러면서 할 거야, 말 거야. 야, 해야죠. 예. 하는 거죠. 그런 근데 느낌으로. 펩 아닌 이상은 네. 쉽진 않을 것 같아. 펩 그리고 맨시티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가능하다. 그런 느낌으로 가지. 다른 팀이다. 어쨌든 뭐 그런 팀이다. 그러면 저 어디서 뛰나요? 그러니까 그래도 김미 씨 그래도 좀 이렇게 원래 좀 풀백이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다른 데 알아볼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키미가 그만큼 선수지만 그 위상이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클럽 아니라면 쉽지 않을 것이다. 일단 계약 기간이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파냐 아니면 재계약이야. 둘 중 하나야. 남아서 FA는 내가 볼 때 없어. 팔든지 재계약이야. 그러면 이제 그럼 반반이나 따지면 충분히 팔 수 있고 맨시티가 제일 잘 써먹지 않을까 데려가서도. 좀 다재다능한 천재과 선수면 왠지 펩에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안 드는 건 아니에요. 사실 뭐 3백에서도 잘 뛸 수 있고 네. 뭐 4백이든 3백이든 뭐 미드필더로도 뛸 수 있고 다 되니까. 다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뛸 수 있으면 제일 적합한 팀은 맨시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팀 스타일상으로는. 뭐 또 바르셀로나 랭크도 좀 있는 편이고 그 지금 어떤 분들이 바이언 팬들이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맞는 게 최근에 그러니까 어떤 쪽에 규책 사유가 있는지를 떠나서 바이언 선수들이랑 바이언이랑 지금 약간 트러블 나는 게 나 최근에 좀 잦아진 느낌이거든요. 알라바 그렇게 부드럽게 나가지 않았잖아. 그 다음에 루카스 라멘데스 그리고 뭐 파바르.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폰지도 그렇고 키미도 그렇고 부드럽게 이렇게 해서 가고 들어오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좀 잡음이 감독도 그렇고 최근에 조금 느낌이 있지 않나. 특징은 다 외국인이네요. 키미 빼. 레비도 있네. 그러네. 다 외국인이에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 뮌헨은 뉴스를 잘 키워서 어. 곳곳에 독일 어떤 피가 있는 선수를 박아놔야 좀 충성심 있게 오래 갔어. 키미는 사실 이 정도면 10년 정도 했으니까 오래 했죠. 오래 했고 뭐 이런 게 있긴 한데 뭐 이게 또 레알이라는 벽이 항상 이제는 맨시티도 있고 그러니까 뭐 레바뮌 뭐 레바뮌맨 다 엮여 있긴 하지만 네. 결국은 그 안에서도 서열을 정하면 뮌헨이 1위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적 시장에서 위상으로 봤을 위상으로는. 그러니까 레알이 항상 도사리고 있고 이제 예. 맨시티도 있기 때문에 뮌헨이 그들과 거의 더 위로 올라서든지 똑같이 맞춰야 선수를 안 뺏기는데 이제 주급 체계도 문제가 좀 돼요. 워낙 이제 지금은 조금 상향 조정됐긴 했지만 주급 체제가 빡빡한 팀이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지금은 다 위로 따다다닥 재개하면서 위로 올라갔더라고. 저게 예전부터 레알 마드리드는 제가 그 어릴 때 아스날 선수들 링크 나는 것도 그렇고 약간 그거 있죠. 레알이랑 링크 나지? 그럼 선수들이 그거야. 환장을 하고 눈깔이 뒤집혀 막. 그냥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레알 그게 멘부아가 아니라 레부아구나. 레알이 부르면 와야지요. 그게 특이하게 어떤 그 클럽에 애정이 있어가지고 절대 안 가 아니면 레알 마드리드랑 링크 나는 순간 약간 오락가락합니다. 그냥 내 커리어의 정점을 가서 뛰든 안 뛰든 그러니까. 찍어보고 싶다라는 욕망이 클 거라고 이해는 돼요. 네. 이해할 만하죠. 그렇습니다. 자, 뭐 키미 얘기도 해봤고요. 그 다음은 아구에로 얘기인데 그 마이카 리차즈가 아구에로가 거짓말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구라를 쳤냐? 인터뷰 요청할 때마다 영어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다녔는데 실제로 영어 다 잘한다. 인터뷰하는 건 별개 일이긴 한데 아구에로가 이런 거를 좀 이용을 잘했다. 그러면서 밀러나 레스콧, 잉글랜드 선수들이 주로 인터뷰를 해야 됐다라고 이거 얘기를 잘 일부러 못한 척하는 거 아니야? 귀찮고 어려운 질문이 올까봐. 그런 선수들 꽤 있을 수 있죠. 음. 인터뷰가 두 가지죠. 진짜 하기 싫어서 그럴 수도 있고 난처해서? 영어로 인터뷰하기에는 내가 조금 실력이 애매하다고 생각해서 그럴 수 거절할 있고. 수도 있고 둘 중 하나겠죠. 손흥민 선수도 처음에는 영어로 인터뷰했을 때 조금 부담을 느꼈던 것 같았는데 그럴 수 있지. 최초에 거기 갔었을 때 왜냐하면 영어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아직 안 익숙하니까 그러면 말하다가 좀 뉘앙스가 잘못 해석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뭐 지금은 뭐 말도 못하게 잘하죠. 이건 옛날에도 얘기했는데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2010년에 아르헨티나랑 붙었잖아요. 남아공 월드컵. 예. 거기 취재 갔던 이제 어떤 기자 선배가 갔다 오더니 메시 인터뷰 실패했다. 왜요? 그러니까 메시 한마디만 해주고 가세요라고 했는데 영어로 메시가 노 잉글랜드 하면서 지나갔대요. 노 잉글랜드. 그래서 이게 고도의 내가 영어를 못한다는 표시냐 아니면 예. 진짜 영어를 못해서 노 잉글랜드를 한 거냐 아니면 그 선배가 웃기려고 주작한 거냐 난 혼자 속으로 세 가지 안을 생각을 했어요. 난 세 번째 거. 세 번째 거가 조금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래서 웃기긴 웃겼어. 근데 좀 생각해보니까 좀 웃기려고 오버한 것 같은데 노 잉글랜드가 말이 되나? 어쨌든 혹시 원래 그냥저냥 하는데 이 상황이 귀찮고 좀 불편해서 못하는 척하고 넘어간 적 있나요? 그게 언어가 아니더라도 뭐든 간에. 형수님이랑 얘기하는데 못 들은 척. 아니요. 저는 그 뭐 지금 종인이 질문에 먼저 대답을 하자면 그런 적 있죠. 어떤 뭐 거죠? 언어 문제는 아니고 뭐 인터뷰 요청 왔을 때. 그러니까 뭐 지금 최근에도 대한민국 대표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많이 뭐 문의가 오잖아요. 와가지고 좀 출연해달라 아니면 좀 전화 인터뷰를 해달라.
근데 여기저기에서 대표팀 까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또 전화해가지고 하는 것도 싫고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인터뷰를 하는 것을 저는 약간 좀 부정적인 게 뭐냐면 이전부터 좀 되게 당연시하게 섭외가 와요. 여기 뭐 공주파 라디오니까 해줘야지. 뭐 해야지. 이래가지고 네, 저는 안 해도 돼요. 네, 안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거절을 한 적은 있죠. 왜냐하면 그때 제가 그 중계 중입니다. 뭐 합니다 하면서 핑계를 대면서. 그러면서 이제 환희한테 넘긴 적도 있고 청희한테 넘긴 적도 있고. 제가 연락처 알려드릴게요. 이러면서. 저는 이번에 네. 솔직하게 말했는데 이스타 TV 나와서 저는 충분히 말한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더 그 이상으로는 새로운 것도 없고 한 번 했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하니까 다행히 그 기자분이 되게 친절하게 그렇군요. 저도 봤기 때문에 예. 무슨 마음인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잘 마무리는 됐는데 고민했어요. 거짓말을 칠까? 바쁘다고? 아니면 솔직하게 말할까? 진짜 한 2-3시간 고민하다가 답장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보냈죠. 왜냐면 또 피로감 느끼더라고요. 그치. 내가 그의 부정적인 얘기를 또 해야 된다는 사실이 되게 부담스럽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보다 더 잘하는 친구들이 있다. 류청 김한. 네. 그래서 넘겼죠. 저는 항상 이렇게 식으로. 그 형도 함부로 넘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토스를 했을 때 나가서 실언을 하지 않을 사람한테 그렇죠. 넘기지 실언을 할 사람한테 넘겼다가는 이제 본인이 근데 둘은 이제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 저는 인터뷰 관련된 건 아니고 이것도 이제 2015년 이전으로 넘어갑니다. 2015년이 언제냐? 주원 형이랑 뉴미디어를 하기 전. 술자리에서 술을 못 마신다고 하고 있었어요. 저 술을 못 마셔서. 그러면 진짜 못 마시니까 저 못 마신다고. 근데 뭐 다 아시겠지만 저 술자리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술자리를 다 하는 게 아니라 뭐 지금이야 혈압 때문에 술을 못 먹지만 그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랑만 술자리를 보통 해요. 뭐 약간 좀 편하게 마시고 싶은 것도 있고. 근데 막 그 술자리가 있어야 되면 항상 제가 술을 못 마십니다. 근데 이제 15년에 형이랑 같이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프리카에서 둘이 술방 때리면서 아프리카 TV에서 방송 좀 내려주세요. 다시 보기. 욕설을 너무 하셔서요. 그 이후에는 이제 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그때부터는 이제 그냥 마셨죠. 술 거짓말은 직장인들은 많이 할 거예요. 새로운 직장 갔을 때 그렇지. 처음부터 이미지를 술 좀 잘 못 먹는 이미지를 만들어 놓으면 강요도 안 당하고 하니까. 요즘에는 뭐 강권하고 이런 경우는 잘 없으니까. 그렇지. 예. 그리고 뭐 와이프 잔소리 듣기 싫어서 모른 척 했던 경험 이러면 안 됩니다. 네. 그냥 그래서 없어요? 그런 경험은? 잘 듣고 그냥 빨리 듣고 빨리 사과하는 게 나아요. 네. 그 길게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네. 알아들을 때까지 얘기하기 때문에 네. 내가 잘못했어. 내 미안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구나. 빨리 그 상황을 모면하는 게 낫습니다. 형은 뭐 이런 거 없나요? 어떤 거요? 뭐 할 줄 알거나 아니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이런 축구 관련 일 말고라도. 뭐 그런 이제 조기 축구 같은 거 하러 가면 제가 축구를 잘하지 못하니까 이제 가끔 나를 쳐다볼 때가 있어요. 그래도 전술 보여주는 비주얼 대비 잘하잖아요. 전술 그쵸. 전술 얘기할 때 형이 좀 한마디 좀 해주세요 하는데 형 해설위원이잖아. 한마디 해주세요. 근데 이게 엄청 갈등이 돼. 해설위원이란 말 들은 순간 못하면 약간 능력이 없어 보이고 그렇지. 하면 너무 내가 선출도 아닌데 좀 나대는 것 같잖아. 그래서 그때 내적 갈등이 그럴만하지. 고민을 합니다. 말 이렇게 해놓고 내가 막상 들어서 내가 실행을 못하니까 그게 되게 딜레마죠. 어쨌든 아구에로는 영어를 적당하게 잘 한다고 합니다. 뭐 대단히 유창한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남미 선수 중에서 영어가 조금 유창하지 않은 경우는 제법 있는 것 같아요. 스페인어가 거의 뭐 영어 버금가게 쓰는 나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스페인어가 엄청 효율적이긴 합니다. 그래. 나라 수로 따지면 영어 쓰는 나라보다 스페인어 쓰는 나라가 훨씬 많잖아. 개수로 따지면. 그런가? 남미 쪽 브라질 빼고 다 스페인어 쓰고 미국에 사는 사람들 절반은 스페인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스페인어가 진짜 되게 효율적인 언어라서 그 사람들은 영어 배울 생각이 조금 없는 사람들이 덜어 있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영어는 그래도 주원 형이죠. didn't know.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장형 40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K리그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메이징 K리그. 지금 3라운드까지 했습니다. 굉장히 극초반이에요. A매치 주간이라 이번 주는 없었고 지난주죠.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는 주에 전북 대 울산 경기 또 있고 요런 경기와 같이 또 스타트가 될 텐데 초반에 간략하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위는 울산이에요. 2승 1무. 광주가 2승 1패로 지금 2위고요. 최하위는 대구인데 1무 2패. 전북 11위. 2무 1패. 좋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이 기대를 많이 받았었는데 1승 1무 1패고 또 포항은 김기동 감독이 나간 다음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했는데 2승 1패. 약간 예상 외의 팀 있나요? 뭐 3경기밖에 안 됩니다만. 아 근데 3승이 한 명도 없네. 그래 전승이 없네. 사실 3경기면 전승 있을 아니, 법도 한데 3, 4라운드까지는 나올 수 있죠. 근데 와 이게 3번 했는데 사실 한 7, 8라운드까지 전승 나오는 경우 해외에 없는 건 아니야. 어. 근데 뭐 지금 K리그는 전혀 없습니다. 의회 아래 있는 팀? 뭐 전북이죠 그냥. 아, 전북. 그렇죠, 전북이고 아니 위에. 위에 여기? 김천. 김천. 네, 김천도 군면제가자가 나오면 나올수록 그치? 손해보는 팀이잖아요. 아, 그죠. 근데 뭐 최근에 좀 나오면서 어쨌든 데려갈 수 있는 선수들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천이 또 전북까지 잡으면서 위에 있는 것도 있고 포항도 팬들이 더 걱정했죠. 우려를 좀 많이 했죠. 아무래도. 진짜 힘들 것 같다 어. 했는데 초반에 뭐 초반에 잘 2승 챙기고 가고 있고. 주원영이 봤을 때 조금 예상 외다. 아래든 위든 중간이든 저는 울산. 울산. 네, 예상보다 생각보다 못해요. 아 못한다. 네. 경기력적으로 봤을 네. 때. 그래서 이거 울산 고민이 되겠는데 예. 이 생각이 좀 들고. 어. 그리고 광주를 봤을 때 진짜 이종현 감독 대단하긴 한데 이번에 포항전 보면서 한계가 있구나. 난 잘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포항도 그만큼 데뷔를 잘한 거긴 한데 이 절대적인 돈의 어떤 정도 힘이 없으면 이 한 단계를 못 쉽지 올라가는구나. 않죠. 그래서 광주도 이번 시즌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지난 시즌만큼 하면 대박인데 그 정도 하면 최상 아니면 그 밑에 언저리 이 정도 될 것 같은 느낌? 저는 좀 있고. 네. 자 그러면 그 두 분한테 그걸 물어보죠. 빠르게 지금 변화를 주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 누가 있을까요? 전북. 네. 그 얘긴즉슨 감독 빨리 바꿔야 된다. 뭐 이러다가도 연승할 수 있긴 한데 네. 이제 전북은 그걸 봐야죠. 지난 시즌부터 쭉 지금까지 이어진 걸 그치. 봐야 되는데 또 전북의 멤버를 봤을 때 지금 이 정도의 2무 1패를 한다? 이거는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 예민하게 전북을 바라보고 만약에 한 2경기, 3경기 봤는데 변화가 없다 그럼 바로 변화 줘야 됩니다. 네. 지금 얘기하는 거 중에서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전북 말고 대구, 대전도 빠르게 좀 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 그거는 형은 어떻게 봐요? 이민성 감독이나 뭐 최원 감독이나? 뭐 저는 뭐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오, 저는 소발? 대구에서의 감독 교체라는 걸 얘기했을 때 저는 와닿지는 않아요. 와닿지 않는다. 네, 저는 네. 이유가 뭘까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이미지가 바뀌어서 그런가? 온전히 감독 교체 느낌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러니까 네. 감독만이 문제인가? 네, 그냥 뭐 단장이 문제 있다, 사장이 뭐. 문제 있다는 아니지만 네네네네. 지금 성적이 안 좋았을 때 과연 이 팀이 오래전부터 온전히 감독이 책임지는 팀이었나라는 이미지가 좀 박혀 있어서 그런가 봐. 대구는. 네. 근데 뭐 감독 바뀌면서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니까 뭐 성적이 안 좋은 팀은 당연히 감독 교체를 하겠죠. 네, 그렇게 생각해요. 대전 이민성 감독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네, 좀 더 지켜볼 좀 더 필요가 있는 본다. 것 뭐 같아요. 극초반이긴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환희 형은 빠르게 변화를 줘야 되는 팀. 무조건 전북. 전북 일단. 전북이고. 감독 교체를 알아봐야죠 지금부터. 그러니까 뭐 갑자기 이번 라운드 끝나고 자를 수는 없으니까 알아보면서 경지를 준비해야죠 지금부터. 이미 알아보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되게 비싸거든요 페트레스쿠 감독이. 사단도 조금 몇 명 있고. 비싸. 비싸지 생각해봐. 그 유럽에서 그래도 뭐 낮은 리그지만 어쨌든 우승하고 온 감독이고 네임밸류도 있고 선수로서 성공도 있는데. 비싼 거 대비 진짜 너무 지금 안 좋은 그러니까, 건데. 예, 비싸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감독 중에 1위겠죠 당연히. 홍명보 감독이랑 뭐 1, 2위 하겠죠. 그래서 사단까지 있으면 더 비싸니까 따지면. 그러면 이제 슬슬 알아보고 그러면 금액적인 문제 똑같아요. 지금 대표팀이랑 클린스만이 어쨌든 비쌌기 때문에 그 다음 감독 선임할 때 그 한도가 있잖아요. 그렇지. 금액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나마 이제 클럽팀은 뭔가 더 지원을 받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감독을 알아보면서 이제 변화를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축구가 더 이상 이제 K리그에서는 먹히지 통하지 않는다는 않는다. 게 증명까지는 아니고 거의 증명 직전이기 때문에 뭐 더 길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대전은 멤버가 좀 그래도 좀 돌아오면 낫지 않을까. 괜찮아질 가능성이 있다. 외국인도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고 해서 네. 좀 더 지켜봐야 되고. 대구는 형 말대로 3-4-3 세징야 아니면 에드가 그리고 뭐 어린 선수 몇 명 3백 항상 똑같았거든요. 그러면 상대팀 입장에서는 되게 상대하기 쉬운 팀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게 당하면 되게 기분 나쁘긴 한데
어떻게 보면 답은 나와 있고 거기를 상대하는 거니까. 당할 수밖에 없었죠, 사실. 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알아도 못 막아요, 에드가 뚝배기는. 진짜 잘 따요. 근데 그게 이제 데뷔를 하면 확률이 더 줄어드는 거잖아. 줄어들죠. 그다음에 세징야 해야 되는데 몰라 또 이러다가 몇 경기 잘할지 모르겠는데 언제나 이제 우려가 되는 선수고 나이도 나이도 때문에. 있고 오래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대구가 좀 버텼던 게 고지현의 등장인데 예. 또 그게 매년 고지현 선수가 활약을 해줄 수 있느냐? 그것도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선수 2명인데 외국인 선수 괜찮아요. 딱 봤을 때. 근데 괜찮은 수준인 거지. 그냥 대비가 된다는 거예요. 환희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대구가 되게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되게 적어 보인다. 적어 보인다. 네. 자, 그러면 팀은 그렇고 선수로 봤을 때 이번 시즌 가장 주목해야 될 선수 3라운드 기준 3라운드 섣부른 거죠? 섣부르죠. 섣부르게 어. 한번 우리 섣부르게 가야죠. 섣부르게 과감하게. 한 명. 근데 이게 또 되게 섣부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 뻔한 거 하면 또 그건 재미없죠. 막 포항 조르지 막 이러면 아, 그건 뭐야? 뻔하잖아. 어. 조르지도 되게 뭐 어쨌든 신선한 건 아니잖아, 사실. 그래. 네, 네. 저는 되게 신선한. 되게 신선한 들어도 누군지 모르는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네. 어려운데. 네네네네. 저는 포항 선수 가운데 어. 김동진이라고 있어요. 김동진. 이름이 너무 흔해서 사실 아, 그죠. 뭔가 이름으로는 스타성이 좀 떨어지죠. 왜냐면 이미 왼쪽 황금 왼발, 황금 날개였나? 김동진. 그리고 센터백 옛날 대구에 있었던 지금 이부 리그에 있는 김동진 예. 있기 때문에. 근데 포항의 중앙 미드필더 김동진 왼발잡이 중앙 미드필더 있는데 대학교 때 진짜 센노랗게 염색하고 뛰었거든요. 그 대학교는 그 됐나 봐. 염색 양아치처럼 하고 예. 하이라이트 내가 봤어. 어. 아 근데 좀 잘하는 것 같은데. 느낌이 좀 이번에 갔어요. 올림픽 대표팀. 아, 그래. 뭐 보여준 게 없는데 이번에 어. 잠깐 뛰었는데 바로 갔어요. 그래서 왼발 중앙 미드필더 좀 우리나라한테 지금 좀 흔하긴 한데 약간 수비적이거든요. 네. 공미는 아니야. 중미 정도 느낌이라서. 포항의 김동진. 네. 좋아요. 이름은 흔하지만 어. 느낌 있다. 좀 느낌 있는 선수. 어. 주목해 볼 만하다. 주원영. 한 명. 한 명. 감독은 윤정환. 에이 신선하지 않은데? 아니 감독이 신선해봤자 뭘 신선해? 근데 다 사실 알아야지. 윤정환 감독이 되게 잘하면 그건 좀 신선한 그림이긴 네. 해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감독으로 이 부임하고 난 다음에 엄청난 임팩트를 남긴 적은 없어요. K리그에서. 어. 네. 임팩트 남겼죠. 울산에서. 반대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좋은 임팩트잖아. 그런 재미없는 재미없는 송강먹방이요? 지금 그 약간 까만 거 갖다 줘. 이거 해야 되니까. 그런 약간 지루한 그런 졸리시나요? 수비적인 축구를 이번에도 할 것인가? 근데 이번에 괜찮아. 이번에 조금 다른 느낌이 약간 달라. 약간 달라. 네. 그러니까 아직 속단하기 이르지만 예. 약간 달라. 그래서 그런 축구를 할 것인가? 라는 어떤 궁금증이 오케이. 있습니다. 감독은 윤정환. 네. 선수는? 홍시우. 그만 좀 해라 홍시우. 진짜. 몇 년째 홍시우냐. 이 정도면 홍시우 선수한테 이전 연락 한번 홍시우 와야 되는 거 아닙니다. 아니야? 이제 윙백 홍시우예요. 전에는 공격수 홍시우였잖아요. 네. 윙포워드 홍시우였지만 이제는 윙백입니다. 다른 부분이에요. 그 사이드백들한테 과하게 애정을 주는 경향이 있는 거 알죠? 아 그렇지 않습니다. 예. 왠지 아세요? 제가 사이드백 대한민국 대표팀 이제 송종국 이용표만 있었잖아요. 그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네, 저는 계속 찾고 있어요. 대한민국 대표급의 윙백 풀백. 왜 찾죠? 뭔데 찾죠? 답답해서요. 네, 물론 이제 설영우 선수도 잘하고 뭐 김진수 선수 잘하지만 그래도 추가적으로 누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홍시우. 네, 그렇습니다. 홍시우와 윤정환. 네, 김동진. 김동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K리그 잠깐 봤습니다. 아무래도 아직 극초반이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난주, 이번 주가 MS 주간이었기 때문에 경기가 없어서, 요건 누적이 좀 되면 할 만한 얘기가 더 나올 테니까, 그 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코너입니다. 이프인데, 아마 손흥민 선수 인터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 다뤘던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이 패션 잡지 인터뷰에서 은퇴한다면 축구에 관한 일은 뭐 안 할 것이라는 과거 발언이 유효한지 물어봤는데 그렇다. 근데 이거 되게 의외야. 나는 왠지 수손이가 축구 관련된 일을 안 할 것 같았었거든. 그건 모르는 거긴 한데. 근데 나중에 가서 할 수도 있는데 느낌이 그러니까 일단 기본 이 기조가 아니 어떻게 축구 관련 일을 안 하지? 이런 느낌은 아니었거든. 나는 약간 혹시- 셀럽처럼 살지 않을까? 나도 약간 김연아의 삶 그 정도? 비슷한 느낌. 왜냐면 그 정도 올라간 선수니까. 네. 레벨이. 그런 거 아닐까? 이제 아버님이 이제 이제 축구 교실 하잖아요. 예. 아버님 하는 거 보고 아우 나는 지도자 못 하겠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네. 이게 그거 있어. 사실 그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환희 형도 그랬던 것 같은데 하고 싶은 일이 되게 많잖아. 해보고 싶은 일도 많고. 근데 좀 대중적으로 알려지다 보면 그 일을 안 하는 게 되게 이상해 보일 때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 그래 난 이만큼 했으니까 다른 걸 해보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뭐 사실 손흥민 정도의 인지도에 있는 분들은 아 그래도 축구하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만 되게 이상한 일은 아닐 것이다. 네, 요즘에 옛날에는 무조건 은퇴하면 지도자, 뭐 유소년 클럽을 하든 뭐 큰 네. 클럽을 하든 뭐 18세를 하든 무조건 했는데 웬만하면 근데 요즘은 선수들이 다 좀 갈리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게 확실하고 정말 다른 분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아예 그냥 뭐 창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되게 길이 많아져서 그런 이제 은퇴한 형들을 보면 나도 굳이 은퇴한 다음에 지도자를 할 필요가 없네라고 생각하는 선수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확고한 선수들도 있어요. 난 아직 어린데 20대인데 안 해. 무조건 지도자합니다. 아 지도 저는 한다. 무조건 합니다. 그러니까 좀 갈리는 것 같아요. 확실히 옛날에는 아 제가 뭐 축구밖에 못했는데 먹고 살 게 없어요. 축구 해야죠 했는데 요즘은 워낙 영리한 선수들도 많기 때문에 예. 직업이 좀 다양성이 생길 것 같아요. 자, 이 마음 평생 변하지 않을 것이고 나와 약속이고 이미 결정을 내린 부분이다. 축구를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을 가르칠 능력도 없을 뿐더러 직접 공을 차는 순간을 사랑한다. 물론 축구와 가깝게는 지낼 것 정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형이 봤을 때 손흥민이 은퇴한 다음에 축구 쪽 일을 안 해요. 뭐가 어울릴 것 같나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어울릴 것 같은데. 그냥 가만히 있어라.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고 그냥 네. 축구장에서 그냥 경기도 가끔 보고. 가끔 보고 뭘 되게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잘 안 떠올라요. 뭐 연예인, 뭐 예능 나온다, 그 이미지는 잘 안 떠오르고. 뭐 크거 있으면 한 번씩 나오고 중요한 거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얘는. 그건 본인 마음이니까. 뭐 한 번씩 나가고 뭐이 정도 느낌으로만 하지 막 이것저것 바쁘게 살진 않을 것 같아요. 조금 이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되게 지금도 치열하게 살고 있으니까. 네. 형은 지금 해설위원, 네. 그 다음에 뭐 저널리스트 네. 이거를 딱 멈췄어. 다음 뭐 할 거야? 저는 할 줄 아는 게 축구밖에 없어서 지금. 축구 할 거야? 축구 관련된. 아니 뭔가 왜 형 막 여행 이런 거 좋아하잖아. 근데 좀 약간 맛을 옛날에 저기 신발도 떼다 팔고 그랬잖아. 여행 가서 좀 찍어봤잖아요. 안 되겠어? 이건 그 사람들이 대단한 거야. 아. 여행 가서 이거 들고 형도 해봐서 알잖아. 형한테 그거 물어보지 마세요. 왜요? 아니 왜냐하면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아니, 상처받은 게 아니고 내가 상처를 공부를 생각을 치료해줘. 해보고 이것저것 봤는데 그것도 당연하겠지만 각을 잡아야 돼. 그치. 그냥 그럼. 여행을 간다라고 하면 각을 잡고 가야 되고 약간의 약간 좀 그 사람이 본능한 게 있거든. 보면 저기 가면 문제가 생기겠는데 내지는 뭔가 좀 트러블이 있겠는데 그리고 두려워하면 안 돼. 그치요. 야, 가서 경험해봐야 되고 오히려 가서, 그런 걸 그게 각이잖아. 가서 뚫어봐야 되는데 와 나는 성격이 그게 쉽지 아니잖아. 않다. 쉽지 않아. 그건 아니고. 네, 그냥 우리는 축구 쪽, 예. 그걸 극도로 환희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극도로 그걸 피해 다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사실. 그치. 아니 그거 형 여행 유튜버 말고 여행가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여행 가는 돈을 못 벌잖아. 그거는 어느 정도 있다고. 이거 먹고 살 만큼은 있어. 저는 여행가의 수익에 나올 수 있는 게 있으면 유튜브 아니면 할 생각은 있어요. 그럼 여행 쪽 뭐가 주어진다면 임무가 있다면 저는 할 생각은 있는데 이게 나이 들어서 한번 유럽 갔다 보니까 작년에 터키? 진짜 힘들어? 힘들어. 옛날 그 배낭 메고 진짜 한 달 동안 무조건 아침 7시 기상 했거든. 군대처럼. 아침부터 돌아다녔네. 이거 군대 안 갔다 온 양반이 뭘 군대처럼이야. 한 달 갔다 왔죠. 참네. 한 달 갔다 왔죠. 한 달 갔으면 됐지 뭐. 그래, 한 달 갔으면 됐지 뭐. 축구해보면 해봤잖아. 방청객 무서워? 방청객? 누가 불렀어? 농담입니다. 예. 어쨌든 근데 이게 나이가 드니까 그 여행도 자꾸 휴양지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저? 자꾸 휴양지 생각이 나요. 휴양지 갔으면 쉬고 싶다. 한 번도 휴양지 안 가봤는데 네. 이제는 휴양지 갈 때가 되지 않았나. 주원이 형은 축구랑 방송이 엔드 됐어. 다시 그건 못 한대. 그러면 골프? 그 골프를 하기엔 골프를 또 대단히 잘 치는 것도 아니라서. 근데 매진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돈이 많이 드니까. 아니, 돈 얘기는 조금 이제 접어두고. 왜냐면 그러면 너무 축소되잖아. 할 수 있는 게 그래?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먹고 살 건 마련이 됐어. 가만히 있겠을 것 같은데. 또 가만히 있어요? 이 골프 너무 어려워가지고 짜증날 것 같은데.
그걸 또 직업적으로 해서 뭐 50대 이후에 50대 이상만 또 참가할 수 있는 대회가 있어요. 사실 시니어 대회구나. 네, 그 대회에 대한 목표는 있거든요. 예. 저는 아직 10년 뒤에 참가할 수 있으니까 10년 동안 골프 치면 좀 되지 않을까. 나중에 진지하게 치게 되는 순간이 오겠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내가 여러분 뭔가 이제 축구 방송을 하면서 이 일에 대해서 제가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라고 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진짜 그냥 소소하게 축구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 근데 예, 이제 그래서 우리가 여기 근데 은퇴한 이거- 다음이니까. 은퇴한 다음이다. 이거를 안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안 뭐가 한다라고 있나? 생각했을 때 저는 아주 소박한 약간 그 음식점, 식당, 내가 요리하는. 형이 하는? 그러니까 심야 식당 분위기에 아하. 그렇다고 해서 심야 식당은 이것저것 메뉴를 다 해주잖아. 그런 게 아니고 몇 가지. 뭐 하고 싶어? 그냥 뭐 숙주볶음 같은 거. 숙주볶음. 오픈 시간은 집 멋대로겠구나. 예, 숙주볶음에서 소주 한잔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어떤 그 술집 이런 거 하지 않을까? 고기 안 들어가고 숙주만 볶아? 고기도 볶아야죠. 보통 차돌 숙주볶음 이런 차돌 거잖아. 숙주볶음 아하.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한 7, 8가지 해가지고 예. 뭐 오뎅탕하고 찌개하고 해서 형이 먹고 싶은 거 안주 만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아. 해서 이제 하고 그러다가 LA 갈비 몇 점 굽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때 안주를 한 달 내고. 보고 한 달 뒤에 이제 이스타 TV에서 일했던 사람 한 명 불러가지고 옆에서 요리 시키고 본인은 이제 술만 마시고 때리고? 혁진이가 가겠네. 그런 느낌처럼. 자, 은퇴 이후에 이색 직업을 가진 선수들이 있습니다. 은퇴한 다음에 아무래도 프로 스포츠 선수들, 특히나 구기 종목은 30 중반 40을 넘기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요즘엔 물론 이분들이야 큰 경제적인 어떤 그 수익을 얻기 때문에 추후에 뭔가 삶을 살아가기가 좀 수월한 감이 뭐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100살 살려나 우리? 못 사나? 100세 말만 100세 시대 그런가? 실제로 100세 아니 우리가 늙어보진 않았잖아. 존나 기만은 살 것 같아 100세까지. 형 내가 봤을 때 우리 셋 중 형이 제일 오래 살걸? 진짜 제일 오래 살 것 같아. 포동포동하게 해서 나는 살 거야 100세. 그래 느낌이 110살 이상 내가 살아. 다 어 조이금 한다. 그래 내 좋아. 삶의 목표. 예, 화환도 야. 넘겨주고. 할 필요 없어. 다 죽었는데 뭐 알아주도 못하라. 안 할 거야 어차피. 아니, 나는 줘. 죽으면 어차피 모르니까 말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 나는 그거 줘. 넌 줘. 나 줘. 되게 생각나야겠네. 그래. 그거는 꼭 줘. 알겠어, 알겠어. 근데 그렇게 오래 산다라고 봤을 때 만약에 40에 선수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90 살자? 그러면 50년이 남는 거 아니야? 그러면 뭔가 금전적인뿐만이 아니라 직업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운동선수들, 해외 이색 직업을 가진 선수들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아게르, 리버풀의 이제 수비수였죠? 타투이스트. 아게르 뭐 많잖아. 맞아. 엄청 많아. 풀문신. 풀문신인데 타투이스트 활동하고 있다고 하고요. 순지하이, 맨시티 또 레전드 중에 하나인데 스포츠 데이터 회사 하이치오 스포츠를 설립을 했대요. 중국에서 4억 명이 넘는 사용자가 있대. 실패했네. 중국에서 4억 명. 15억 중에 4억이면 4분의 1 정도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8억 먹여야지. 그런가? 절반은 먹어야지. 어쨌든 순지하이. 근데 4억 명. 야, 중국에서는 뭘 해도 그냥 억이구나. 여긴 내수가 대단하니까. 이스타 TV가 중국에서 중국 인구로 했으면 어. 환산하면 예. 구독자 몇 만이야? 얼마요? 아니 몇 명인데 중국 인구가? 15억 잡지. 근데 또 이제 출생 신고 안 된 사람은 더 있을 뭐 15억 잡자 15억. 15억이라고 치면 우리가 우리나라 5천만 중에 지금 한 75만 되는 거 아니야? 한 2억 누가 계산해 줬다. 30배가 나나? 2억 정도 될 것 같아. 2, 3억. 그 정도 된대. 2억. 미스터 2억? 비스트네. 2억 3억. 그 다음에 라몬 베가 토트넘에 있었던 친환경 사업가 그 다음에 펀드 매니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르테즈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메뉴 골키퍼 바르테즈인데 카나다에 있었는데요. 와 멋있다. 자 프랑스 GT에도 나가 챔피언에도 올랐다고 하고요. 그라베센 옛날에 쌍라이트 형제였죠. 리카슬리랑 그라베센 그 미친 개. 그라베센은 포커 플레이어랑 사업가. 약간 그러면 그 홍준호 형 느낌이네. 약간 스마트한 느낌이 아닌데 플레이는 근데 되게 스마트하네. 생각보다 그라베센이 이게 외모 때문에 그렇지 볼 좀 찹니다. 그러니까 레알도 갔었지. 어쨌든 포커 플레이 한다고 하고요. 필립 알버트 뉴캐슬 과일이랑 채소 상점을 운영한다고 하고 개빈 피콕이라는 선수는 목사. 플라미니가 케미컬 회사 요거 이 대체 자원 이거 만들어 가지고 지금 가치가 뭐 몇십 조다 이런 얘기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 뭐 친구랑 동업하나 그럴 거예요. 있었고, 드렌테, 레알이 쓰던 드렌테가 래퍼 데뷔했다가 파산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셰우첸코는 지금 우크라이나 그 축협회장하고 있고요. 리자라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했던 레프트백이 리자라지인데 주짓수 선수. 근데 리자라지 아마 사진 최근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몸이 뒤집니다. 왜 좋아졌어요? 아 장난 아니에요. 토레스급? 아 좀 그냥 커진 것뿐만이 아니라 완전 장난 아니야. 키가 작잖아. 네, 그렇게 크지 않죠. 유럽 시니어급 때 우승했다고 합니다. 리자라지. 네, 조지 웨아 대통령이 했었죠. 튀랑 인종차별 반대 운동가. 튀랑은 좀 지적인 이미지가 환경운동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다음에 김원일 카페 사장. 맨디에타 시세는 클럽 DJ라고 있다고 하고요. 칼라제 카카 칼라제죠. 칼라제가 조지아 수도 트빌리시의 시장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함유왕 오웬 경마사업. 그다음에 브라질의 소크라테스는 진짜요? 소아과 의사를 했었어요. 원래 의사 출신 아 그랬나? 의사 출신 축구 선수로 유명. 아, 나 몰랐어. 그 뒤로는 뭐 소설도 하고 약간 지적인 거, 뭐 민주화 운동에도 참여하고. 그래 이제 별세를 했죠. 근데 의사인데 일찍 돌아가셨지. 담배를 많이 폈다가 술을 많이 먹었나? 아, 그래? 이렇게 몸이 이렇게 좀 나쁜 걸 많이 흡입했나 봐요. 예. 그 다음에 이름 바꿨는데 그 전에 알고 있는 최진호.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선수였는데 헤어 디자이너. 어머니가 머리 하시지 않았어요? 맞아. 네, 그랬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항상 되게 좀 그 유니크한 머리 스타일 많이 좀 했었던 걸로 기억을 발랐어, 하는데 선수 때도. 지금 인천 선악역 근처에서 더 셉이라는 미용실 운영한다고 합니다. 대안 판타지 축구 게임 사업이랑 에이전트 한다고 하고 이주원 유튜버 및 개그맨이라고 써 있습니다. 개그맨이 왜 개그맨이야? 그럼 희극인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축구 선수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보는 선수들이 사실 엘리트 오브 엘리트 오브 엘리트로 보잖아요. 최상위권에 있는 선수들을 보는 거지만 전체 아마 협회에 등록돼 있는 선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살기 쉽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그쵸. 어려워? 어렵지. 네. 은퇴 선수 평균 연령이 23세래요. 대한체육회 아마 은퇴 그러면 선수 평균 모든 연령. 스포츠가 아닐까. 아, 전체. 이거 왜냐면 일찍 은퇴하는 선수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아, 그치. 왜냐하면 딱 이제 대학 가고 끝까지 이제 버티는 게 딱 이 나이에요. 그리고 네. 여기서 더 가면 진짜 선수가 되던가 그죠. 아니면 새로운 직업을 구해야 되는 딱 마지노선 딱 이 나이입니다. 네. 그 운동선수로 성공하는 게 진짜 힘들어. 나도 딱 이 나이 즈음에 은퇴했던 것 같아. 22살. 22살. 아, 네. 쉽지 않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관련 업종을 보니까 스포츠 강사나 트레이너 한 분, 감독, 코치, 그러니까 지도자죠. 교사, 강습업체 운영, 스포츠 시설 관리, 관련이 없는 업종으로 보면 서비스직, 사무직, 판매직, 군인도 있네. 그러니까 군인 충분히 그냥 체력도 되고 하긴. 뭐 운동선수 출신이면 또 형도 할 수 있지. 군인을 한 거잖아요. 그랬지. 그런 근데 따지면. 그러고 보니까. 운동선수와 축구선수는 다르게 운동선수라고 하면은 뭐 무도도 있잖아요. 있죠. 그러면 군인하고 너무 잘 잘 어울리죠. 어울리지. 레슬링 이런 예, 거 하면 하긴. 미쳤죠. 그리고 뛰는 그 육상 음. 관련된 제가 이제 헌병에 들어갈 때도 오래 달리기 하면 제가 2등 했었어요. 저 그때 체력 되게 좋을 때인데도 1등을 못했어. 1등이 오래 달리기 선수였어. 그건 못 이기지. 그건 못 그거 어떻게 이겨? 그잖아.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헌병 시험 볼 때 2박 3일 동안 저기 대전 가가지고 시험 치거든요. 네. 거기도 오래 달리기 체력 시험을 보는데 그때 내가 2등을 한 거야. 근데 걔가 1등을 했거든. 근데 이제 부대 가서 만났지. 너 뭐해? 너 뭐야? 그러니까 오래 달리기 선수다. 오래 달리기 선수다. 아, 그랬냐. 그건 못 이기겠네. 걔는 그냥 킵초게 스타일이야? 그냥 압도적으로 못 이겨. 아, 그렇지. 그냥 보이지도 않아 걔 뛰면 걔랑 네. 뛰면. 근데 걔가 이제 안 됐던 게 이제 나한테 안 됐던 건 그거죠. 윗몸 일으키기 이런 거 안 돼. 근력. 왜냐면 나는 최대 시험을 봤잖아. 아, 그렇지. 그것도 좀 다르니까. 최대 시험 보고 하기 때문에 아. 윗몸 일으키는 이제 나한테 안 됐고. 그랬던 이제 게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은퇴한 다음에 뭐 할지는 아마 운동선수들은 계속 생각할지도 몰라. 맨날 생각할 언제나. 거예요. 예. 특히 뭐 요즘은 젊은 선수들 이런 생각을 일찌감치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 인터뷰 때문에 요 얘기도 간단하게 체크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히든풋볼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번 주 일정이 이제 올라갔을 거예요. 한번 체크해봐 주시고 내일 17시에 히든풋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